11시에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해서 이 확정 고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왜 국정화를 하는가 하는 필요성을 아마 이 시간에 이제 알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5일날 하기로 되었는데 모든 어떤 고시를 하려면 고시 예고기간이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어젯밤에 12시로 끝났습니다. 근데 5일까지 괜히 이틀을 놔두면 뭐 야권은 또 그 사이에 온갖 그 주장과 또 정치적인 선동을 할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고시기간이 끝났는데 굳이 이틀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틀을 당겨가지고 확정 고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시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일종의 행정부가 자신들이 할 일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최종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즉, 교과서를 국정화할 거냐 금인정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국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국민들 앞에 예고기간을 두고 그럼 예고기간 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올라가면 그걸 감안해서 아까 무시할 거는 무시하고 국정화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과거에 당연히 국사교과서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교과서가 국정화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금인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로 고시를 해서 국사교과서는 더 이상 국정이 아니다. 금인정이다 한 겁니다. 2003년일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고시라는 것은 정부의 관보나 공보 또 정부의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하루에도 막 수십 건이 어떤 정부가 무슨 행정행위를 하기로 했다고 고시하는 겁니다. 고시는 법률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해라 마라 할 권한도 없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은 정권을 잡았을 때 국민들 앞에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옳느냐 바르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한번 논쟁을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금인정으로 고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13년을요.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그 문제를 둘러싸고 여론을 수렴했니 안 했니부터 국회부터 온 한국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다 똘똘 뭉쳐서 정치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시 상황에 불과한 겁니다. 굉장히 정부가 하는 역할들 중에서요. 미미한 부분 중에 하나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전부 그냥 풀 배팅을 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몰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몇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여론이 점점 박근혜 정부에 나빠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고요. 지금 여론이 조금 역전됐다고 굉장히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야권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부는 박근혜 정권이 여기에서 실패하면 거의 무너질 것이다. 이건 보수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계속 밀고 가면 이거는 친노나 문재인 대표의 생각일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게 될 가능성도 많고 또 더 나아가서 총선 공천도 우리가 그냥 이 문제로 야당에 탈당하려는 사람들, 신당 창당하려는 사람들을 다 묶어두고 있다가 그럼 이 문제 앞에서 국사교과서 투정 앞에서 이탈하면 저놈들은 배신자라고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난다. 그래서 실제로 국사교과서 파문이 생긴 다음부터 야권 내에 신당 창당이나 탈당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정을 끌고 가다가 나중에 공천 우리 페이스대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선거 이겨버리면 다음 대선은 남은 당상 아니냐. 그리고 2017년 3월 달에 이 교과서가 나오면 또 1년 대선 동안에 이걸 다시 또 바람을 잡아간다. 자, 박근혜 정권은 지무덤 지가 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지금
이 국사교과서가 단순한 국정화에 대한 고시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복잡한 정치 문제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북한이 올라탔습니다. 대한민국에요. 북한이 솔직히 지령을 하나 내리면 좌파 종북단체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전체 제야, 원탁회의, 시국회의, 촛불, 범대의 이런 사람들까지 번지면서 그 다음에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번집니다. 자, 북한은 이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코너로 한번 몰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문제의 이해 당사자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왜 이해 당사자냐? 3대 세습에 관한 문제, 항일 투쟁에 관한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에 관한 문제, 북한의 인권 탄압, 강제 수용소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의견들이 굉장히 좋죠. 중간쯤 서가지고 남측은 많이 잘못했고 북한이 조금 잘못한 거 있지만 북한도 정통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항일 과정부터 북한의 건국까지 해서 지금까지 해서 북한이 이런 부분에는 남측보다 더 정통성이 나은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이 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근현대사에 대해서 남측 편인지 북측 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쓴 듯한 중립적이면서 약간 기울어 있는 자기적으로 이런 교과서가 좋은데, 만약에 새로운 교과서가 들어서서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니 뭐니 다 빼고 김일성은 유명한 장군을 사칭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독재 국가고 사실은 공산주의도 아니면서 공산주의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수많은 이 국민들을, 자국 국민들을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 보내고 탈북자를 사형 처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다 유엔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까지 이제 판을 또 올라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진보 좌파 제야 이런 사람들이요 절대로 이 교과서 문제에서 안 물러납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정교조부터 교수들까지 정치인들까지 전부 길거리에 촛불 들고 났을 겁니다. 자, 이 싸움에 이제 박근혜 정부는 당당히 각오를 하고 버렸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전쟁에서요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거나 패배한다면 저는 정권 끝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전번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 이런 과정에서 봤다시피요 우리가 얼마나 처신하기 어렵습니까? 지금 정권이 한 발짝 움직이기도 어렵고 아베하고 밥 먹기도 어렵고 중국 열병식이 안 갈 수도 없고 미국의 오바마 만나러 가면 그게 부담스럽고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교과서 지금 논란에 제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국민들을 납득시켜서 전부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큰 싸움을 벌이려면 집안부터 청소하고 정리해놓고 옛날에요 전쟁하러 나갈 때 다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머리 딱 자르죠. 모욕 제기하지요. 수염도 자르고 눈썹까지 가다듬고 모욕 제기한 다음에 나갑니다. 그게 뭔가? 그리고 계백 장군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마누라하고 자식을 다 베버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가서 죽고 오겠다. 그래야 결사적으로 싸울 수가 있죠. 자, 지금 그런데 무슨 교육부 총리가 하자는 사람인지 말자는 사람인지 부터 시작을 해서 당 안에서는 이건 국정화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는 말에 대해서 개거품을 물고 무슨 색깔론이라고 좌파 종북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 안에서 색깔론이라고 그 색깔론이라 주장하는 사람 옛날에 또 주사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싸움을 이기려면요 정신교육들부터 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 공무원도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TF팀 자료가 통으로 다 나가버립니까? 그 다음에 이 일을 추진해야 될 예를 들어서 교육부 총리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해야 될 거고 새누리당 안에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새누리당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틀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로서
이 교과서 문제에서 고시가 되었으니까 이제 정부 일이다. 우리는 민생과 경제 부분으로 빠져가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부터 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뭐 논리적으로는 맞죠. 계속 이걸 가지고 부딪히면 오히려 판을 키워주는 거니까 여기서 발을 빼겠다. 이야기인데 고시되었으니까. 그리고 이틀 빨리 발을 빼려고 행정부로 보고 5일날 할 걸 뭐 굳이 5일까지 기다릴 게 뭐 있냐. 야당 뭐 저렇게 지금 천량농성을 60명이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빨리 해버리라. 그래 빨리 했는데 진짜로 발을 뺀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당은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심사, 법안심사부터 또 노동개혁에 관련되는 각종 법안 제정, 재개정 문제 전부 관여해서 보이콧한다 하고 예산 통과 안 시켜주고 난리를 칠 건데 새누리당이 혼자서 너네끼리 떠들어. 이제 고시됐으니까 확정된 거고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서 더 할 일은 없어. 송태국은 빠졌다. 상대가 그렇게 애를 먹이는데 새누리당이 빠졌다 하면 새누리당이 국회 안 가고 딴 데 가서 김밥 싸들고 놀 겁니까? 국회를 어디 뭐 저기 관악산에 가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서 아젠다를 우리가 빠지고 싶다고 전략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도 빠져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요. 제가 볼 때 야당은 죽으나 사나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갑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국정화 반대하는 플래카드들은 수두룩하게 붙어 있는데 온 사방에 서명한 사람 수두룩한데 국정화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야말로 국가와 역사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명을 받거나 플래카드가 제가 구경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새누리당이 총체로 나서서 그 당원들 평소에 한 200만, 300만 당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앞장 세워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 혼자 발을 뺀다고 빼질 수가 없는 문제고 또 박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단단한 각오를 하고 이 문제를 벌렸는데 저는요. 이 문제를 임기 1년차 2013년에 하는 게 맞았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뭐 그때는 그때대로 정신이 없어서 못했다고 한다면 늦게라도 한 거는 잘한 건데요. 이 싸움에서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박 대통령부터 어렵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싸움을 대통령이 작심하고 벌렸으니까 싸움에 이기도록 손발부터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되고 홍보전에서도부터 이 싸움에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도록 제대로 된 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 싸움이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시작되면서 국민들 다수에도 왜 이 싸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이 보수 여건이요 하는 일 중에 상당수가 논리 정립되기 전에 일부터 벌리놓고 한 일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철도 개혁도 그렇고요, 원전 개혁도 그렇고 일을 막 벌리놓고 가다가 논리를 정리하니까 처음에는 항상 밀립니다. 그래서 이번도 좀 그렇게 된 감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청와대가 발표한다고 청와대에서 이 일이 시작됐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어쨌든 박 대통령이 작심하고 벌린 일이라고 전 국민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서 모든 행정부를 닥달을 하고 정비를 하고 여당을 정비해서 이 싸움에 본격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한마디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납득시켜야 됩니다.